안녕하세요. 인생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홀로 산속에서 살아가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과 단절된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긴 분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온통 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박용수 할아버지는 홀로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과 가족의 상처를 뒤로한 채 그는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오두막을 찾아가는 길, 숲은 고요했고 간간히 들리는 새소리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힘들었지. 추운 겨울밤에는 이불을 덮고도 떨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 하지만 이젠 익숙해졌어. 산이 내 집이고 나무들이 내 가족이 됐으니까 도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물도 직접 길어와야 하는 이런 생활을 하지만 여기엔 평화가 있어. 내 마음의 평화. 용수 할아버지는 72세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30년간 운영했던 식당을 처분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팔았습니다. 그가 산으로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용수 할아버지의 거친 손마디는 평생 일한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 한 잔을 우리에게 건네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는 자식 교육이었어. 내 전부를 다 바쳤지만 결국 그들은 내 기대를 저버렸어. 아니,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는지도 모르지. 사람이 늙으면 많이 생각하게 돼. 내가 잘못한 건지, 아이들이 잘못한 건지, 가끔은 그 경계가 흐려지기도 해. 용수 할아버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민호와 딸 수진. 2자녀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와 안정된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자녀들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진 속 웃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게 달라졌어. 아이들은 점점 나를 찾지 않았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지.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어. 그러다 내 생일날 둘 다 잊어버렸을 때 그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가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지.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가족의 중심을 잡았는데 그녀가 떠난 후 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용수 할아버지가 산으로 들어오기 전 마지막 가족 모임에서 큰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산 문제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수십 년간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그 기억을 이야기할 때 떨렸습니다. 평소 담담하던 표정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먼저 자기 몫을 요구하더군. 딸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들의 눈에는 부모가 아닌 돈을 지켜주는 금고로만 보였어. 나는 그날 결심했지.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내 아이들이 내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는 건 어떤 고통보다 컸어.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순간이었지. 용수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 자녀들에게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작은 오두막을 지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노란 편지지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편지의 초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우와 수진에게 내 아빠는 떠난다. 너희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너희에게 물질적인 것은 많이 주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주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가자.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전부였어. 길게 쓰고 싶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 그렇게 시작된 산속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첫 겨울은 거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혼자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먹을 것을 구하는 일상은 70대 노인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어. 너무 외로워서 밤마다 울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에서의 삶이 나를 치유해줬어.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첫 겨울은 정말 힘들었어. 폭설이 내렸을 때는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지. 식량이 떨어졌을 때는 눈 속에서 산나물을 찾아 먹기도 했고, 그래도 이상하게 그런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여기서 찾은 것 같아. 용수 할아버지는 산에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계곡에서 물을 길어 마시며 가끔은 마을에 내려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합니다. 산속에서의 생활은 고단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텃밭은 놀라울 정도로 정성스럽게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감자 등 다양한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산새들은 내가 실패한 아버지인지 묻지 않고, 나무들은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상관하지 않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곳이야. 자연은 정직해. 내가 노력한 만큼 돌려주지. 이 텃밭도 처음엔 황무지였어. 돌도 많고 척박했지. 하지만 매일 조금씩 가꾸다 보니 이렇게 비옥한 땅이 됐어.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매일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여야 관계가 자라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수 할아버지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오두막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고 가끔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항아리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쓴 편지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래. 가끔은 보고 싶어. 민호가 어릴 때 내 어깨에 올라타던 모습. 주진이가 첫 자전거를 탈 때 환하게 웃던 얼굴. 그 기억들은 지울 수 없어.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민호가 5살 때였나. 내가 출장 가서 사온 작은 모형 자동차를 받고 기뻐하던 모습. 주진이가 중학교 들어가서 저 시험에서 1등 했다고 자랑하던 날. 그때는 우리가 모두 행복했어. 언제부터 그 행복이 깨졌을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용수 할아버지가 산에서 생활한 지 7년째 되던 해,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내리는 습한 날이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은 안개에 쌓여 더욱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어. 오두막 지붕에서 빗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던 날이었지.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 처음엔 마을 사람이 찾아온 줄 알았어. 가끔 산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이 도움을 청하러 오기도 하거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어. 주진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으니까. 처음엔 환영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지. 주진이도 말을 못했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 바라보기만 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 그것은 7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딸 수지는 아버지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고 마침내 한 마을 주민의 제보로 산속 오두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휴직까지 하고 6개월 동안 전국의 산촌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주진이는 울면서 내게 용서를 구했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말이야. 나는 그저 그 애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 딸아이가 내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의 벽이 무너지더군. 사실 나도 많이 울었어. 7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지. 수진 씨는 아버지가 떠난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과 이혼, 그리고 사업 실패를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특히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진이가 내게 손자 사진을 보여줬어. 내가 떠난 후에 태어난 아이였지. 눈이 내 아내를 닮았더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손자의 첫 울음소리, 첫 걸음마, 첫 번째 생일, 그 모든 순간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진이에게 물었어. 나와 함께 살래? 하고. 하지만 주진이는 고개를 저었어.
대신 자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지. 그 후로 용수 할아버지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민호도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서히 다시 가족의 끈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민호가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오두막을 수리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민호가 처음 왔을 때는 말이 없었어. 그냥 수진이의 권유로 억지로 온 것 같았지. 하지만 내가 지붕을 고치다가 실수로 망치를 떨어뜨렸는데 그걸 보고 민호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어. 우리는 말없이 함께 일했어. 그리고 저녁에 술 한 잔을 나누면서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지. 민호도 자기 나름의 상처가 있었더군. 내가 너무 엄격했고 그의 꿈을 존중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나 봐.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털어놓았어. 용수 할아버지의 오두막은 이제 가끔씩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민호의 아들과 수진의 딸, 두 손주는 할아버지의 오두막을 마법의 숲속 집이라고 부르며 방학이면 찾아온다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연과의 교감을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산에 오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고 밤에는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지.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잖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 처음엔 심심하다고 투덜거리다가도 나중엔 자연 속에서 노는 재미를 알게 돼. 내가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연과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 이제 용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홀로 산속에서 살아가는 외로운 노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산에 살고 있지만 가족과의 연결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번갈아 가며 할아버지를 찾아오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줍니다. 최근에는 손자들을 위해 오두막 옆에 작은 나무집을 하나 더 지었다고 합니다. 나는 여전히 산에서 살고 있어. 이곳이 내 집이 됐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아. 아이들이 가끔 찾아오고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보러 와. 우리 모두 실수했고 모두 상처받았지만 결국 가족은 가족이야. 수진이가 요즘 자주 전화해. 내년에는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게 이 근처에 집을 지을 거라고 하더군. 처음에는 말렸어. 도시 생활에 익숙한 아이들이 여기서 적응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수진이 말로는 아이들이 여기서 지내는 걸 좋아한대. 그리고 솔직히 나도 기대돼. 매일 아침 손주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같이 텃밭을 가꾸고 그런 생활. 용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절된 가족 관계의 아픔과 화해, 그리고 노년의 고독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야만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의 아이러니일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의 삶에서 우리는 시간이 주는 치유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과 미움보다는 기다림과 이해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다는 거야.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는 거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산에 들어온 것도 일종의 도피였을지 모르겠어. 현실에서 도망친 거지. 하지만 그 도피가 오히려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계기가 됐으니 후회는 없어.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 잃어버려야 소중함을 알게 되고 멀어져야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가 산다는 건 그런 역설을 계속 경험하는 과정인지도 모르지. 용수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인생 경험을 담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밤 촛불 아래서 조금씩 써내려가는 그 일기는 언젠가 손주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실수와 후회, 그리고 깨달음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기는 내 인생의 기록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조언이기도 해. 내가 젊었을 때는 부와 성공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가장 소중한 건 함께 보낸 시간과 추억이더군.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추억은 평생 남잖아. 손주들이 커서 이 일기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이 글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질 테니 그걸로 충분해. 강원도 산속의 작은 오두막에서 용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텃밭을 가꾸고 손자들의 방문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평온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빈 둥지 증후군,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노년의 고독, 이런 보편적인 문제들이 이 한 노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내가 산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기다림이야.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를 맺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지. 관계도 마찬가지야.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억지로 서두르면 더 큰 상처만 생겨. 나는 그냥 기다렸어. 그리고 그 기다림이 결국 열매를 맺었지. 이제 남은 생은 가족과 함께 이 산속에서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 그게 내가 찾은 행복이야. 용수 할아버지의 오두막을 떠나오면서 우리는 그의 마지막 말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것만이 남는다라는 그 말은 까마득한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우리는 문득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일상의 바쁨에 쫓겨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우리가 용수 할아버지의 오두막을 떠난 지 6개월 후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갔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산은 이미 첫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오두막을 찾아가는 길이 조금 더 넓어져 있었고,
오두막 주변에는 새로운 변화가 보였습니다. 어서 와요, 추운데. 고생했습니다. 들어와서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오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손수 만든 떡과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전보다 더 환해 보였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오두막 뒤편에 새 집이 하나 지어졌어요. 수진이가 드디어 약속을 지켰네요. 이제 손주들이 주말마다 와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도시 아이들이라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이젠 산에 오는 걸 기다려요. 특히 큰 손자는 별을 정말 좋아해요. 밤하늘의 별자리를 가르쳐주면 밤새도록 하늘을 보고 싶어 하죠. 실제로 오두막 가까이에 작지만 아늑한 통나무 집이 새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완전히 이사 오지는 않았지만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할아버지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민호 씨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방문한다고 합니다. 가장 기쁜 일은 설날에 모든 가족이 여기 모였다는 거예요. 민호, 수진이, 그리고 손주들까지 작은 오두막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덕국을 함께 끓이고 윷놀이도 했지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었어요. 내가 떠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인 명절이었으니까요. 용수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설날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눈 덮인 오두막 앞에서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팬 채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옆으로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요즘엔 민호가 퇴직 후 산에서 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도시 생활에 지쳤다고 하더군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내가 말렸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산에서의 삶이 쉽지 않다. 고요. 대신 작은 주말 별장 같은 걸 지어보라고 권했죠. 나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용수 할아버지의 일기장은 이제 여러 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손주들과 보낸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기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인생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손주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려주고 싶어서요. 큰 손녀는 벌써 자신만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가끔 제게 보여주는데 그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존재예요. 오두막 주변의 텃밭은 이제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함께 가꾸는 공간이 되었고 그곳에서 나오는 채소와 과일은 가족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농장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가 됐어요. 손주들이 각자 자기 구역을 맡아서 작물을 기르고 있어요.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수확하는 기쁨, 이런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도 농사와 같아요. 인내와 정성이 필요하죠. 용수 할아버지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도 친분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속 은둔자로 소문이 났지만 지금은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약초 지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을 행사에도 가끔 참여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산에서 약초를 구해다 주기도 하죠. 예전엔 사람들을 피했는데 이제는 다시 사회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완전히 고립된 삶은 결국 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용수 할아버지는 최근 마을 아이들을 위한 산속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이 오두막을 찾아와 자연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여기서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온몸으로 느끼며 배우죠.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10명이 넘어요. 부모님들도 좋아하세요. 아이들이 달라졌다고요. 오두막 안의 벽에는 이제 가족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할아버지가 놓쳤던 10년의 순간들을 조금이나마 메우려는 듯 수진과 민호는 그동안의 사진들을 가져와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아픔으로 단절되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은 강물과 같아서 돌아가야 할 곳으로 결국 돌아가는 법이죠. 내가 산으로 들어온 건 도피였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가끔은 잃어버려야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법이니까요. 용수 할아버지는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강했습니다. 산에서의 생활이 그에게 강인함과 지혜를 더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오두막은 아이들의 쉼터가 될 거예요. 내가 심은 나무들은 계속 자라고 내가 가꾼 텃밭은 계속 열매를 맺겠죠. 그게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의 방식과 지혜라는 유산을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용수 할아버지는 우리를 오두막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일몰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산들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구름은 분홍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 되면 여기 올라와 일몰을 봐요.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죠. 이런 순간들이 제게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때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의 아이들이 주말을 보내기 위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언덕을 내려가 손주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겠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랑과 이해의 이야기로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용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닐까요? 인생은 짧지만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용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서 점점 단절되어 가는 가족 관계, 노인 세대의 고독,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 이 모든 것들이 한 노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아닐까요?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